서울의 한 고급 호텔 예식장에서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은아, 제발. 나랑 도망치자. 민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다. 지은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25살의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일하며 안정된 삶을 꿈꾸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분들이었고 딸의 결혼을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약혼자 승주는 지은의 대학 선배로 안정적이고 성실한 남자였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커플이었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늘 민지가 있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28살의 민지는 대학 강사로 일하며 지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끌어당겼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기대 때문에 그 감정을 숨겨왔다. 결혼식 당일 아침, 지은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민지와의 마지막 만남 때문이었다. 전날 밤, 민지는 지은의 집으로 찾아와 내가 너를 사랑해. 이 결혼은 잘못됐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그 말을 부정하려 애썼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민지야, 나도. 하지만 부모님, 사회, 모든 게 지은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고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예식장이 붐비기 시작했다. 하객들이 도착하고 부모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의 어머니는 우리 딸, 오늘 정말 예뻐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민지를 생각하며 왜 이 결혼을 선택했는지 후회했다. 민지와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한 여행에서 첫 키스를 나눴던 그날부터 지은은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반대, 직장의 차별, 친구들의 시선 모든 게 두려웠다. 갑자기 예식장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왔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민지의 외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소리쳤고 승주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와 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이 결혼은 거짓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부모님의 시선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민지야, 제발. 가지마. 지은의 속삭임이 들렸다. 그 순간 지은의 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민지를 밀쳤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을 망치려고 해? 당장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물러났지만 눈은 지은을 향해 있었다. 지은은 갈등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인생을 바꿀 터였다. 예식장은 혼란에 빠졌고 지은은 그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민지는 예식장을 나서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이 고백이 모든 것을 파괴할 줄 알았다. 민지의 가족도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직업인 대학 강사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은과의 관계를 숨기며 사는 삶이 지옥 같았다. 민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며 과거를 회상했다. 대학 시절, 둘이 함께한 도서관에서의 밤샘 공부, 카페에서의 속삭임, 그리고 첫 데이트처럼 느껴졌던 산책.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집에 도착한 민지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은이를 사랑해. 그 말에 어머니는 침묵했다.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다.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진심이에요. 나 동성애자예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단절을 의미했다. 한편 예식장에서 지은은 승준과 대면했다. 지은아, 그게 사실이야. 승준의 눈에는 배신감이 서렸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 나 민지를 사랑해 라고 말했다. 승준은 한숨을 쉬며 왜 이제야 말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두려웠어. 모든 걸 잃을까 봐 승준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예식을 취소하고 떠났다. 지은의 부모님은 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하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민지를 생각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회의 정티판, 가족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내적 갈등 모든 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방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다. 부모님은 그녀를 안치고 신문을 시작했다. 민지, 그 애랑 언제부터 그랬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대학 때부터요. 하지만 억누르려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억누르려 했으면 왜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우리 얼굴에 먹칠을 했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들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지야, 나 어떡해? 민지는 즉시 답했다. 나랑 만나자. 내 집으로 와. 지은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민지의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지가 안아주었다. 지은아, 괜찮아. 민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내 부모님한테 말했어. 나 쫓겨났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놀랐다. 민지야, 왜, 너 혼자서 왜 그런 선택을? 민지는 너 없이 못 살겠어. 이게 우리의 길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다음 날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결혼식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상한 시선으로 봤고 상사는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무서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민지는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격려했다. 민지의 상황도 나빴다. 대학에서 그녀의 강의에 불만이 제기되었다. 한 학부모가 동성애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고 라고 항의했다. 학과장은 민지를 불러 개인 생활이지만 학교 평판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제 성적 지향성이 제 수업과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반박했지만 압력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지은아, 나 괜찮아. 걱정 마. 두 사람은 주말에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먼저 가족을 설득해보자. 그리고 사회의 시선은 무시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지은의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다. 지은아, 너 미쳤어.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 오빠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오빠, 나 행복하고 싶어. 오빠는 그 행복이 가족을 파괴해. 라고 반문했다.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대면했다. 부모님 집으로 간 그녀는 엄마, 아빠,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면 우리는 너를 잃은 거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왜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부모님은 문을 닫았다. 민지는 집을 나서며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선택은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할 수 있었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사는 것을 결정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그들은 서로를 의지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멀어졌고 거리에서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지은은 민지야, 우리 잘못한 거 맞아?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내적으로 민지는 갈등했다. 그녀는 지은을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지은의 인생을 망칠까 두려웠다. 어느 날 지은의 어머니가 아파트로 찾아왔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민지 그 애랑 헤어져.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엄마, 못해요? 민지가 제 3이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우리 잘못인가? 라고 물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안으며 아니에요. 그냥 나예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방문은 지은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민지는 직장에서 압력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 라고 지은에게 말했지만 실은 불안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건 어려웠다. 그녀의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찍힌 듯 했다. 지은도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잃었다. 상사가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마다 서로를 안고 위로했다. 민지야, 후회 안 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절대 안 해. 너와 함께라면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고통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 때문에 그녀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는 아니야. 우리는 싸워야 해 라고 격려했지만 자신도 흔들렸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민지는 관계를 공식화하려 애썼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벽을 느꼈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언젠가 변화가 올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어느 날 승준이 지은을 찾아왔다. 지은아, 나 아직 너를. 그의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미안해, 승준아. 나 민지와 행복해 라고 말했다. 승준은 그럼 왜 나랑 약혼했어? 날 이용한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야. 나 자신을 속였어 라고 대답했다. 승준은 상처받은 채 떠났고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자신의 선택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깨달았다. 민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수입이 불안정했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간 그들은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만 자유로워. 민지의 말에 지은은 서울에서도 그럴 수 있게 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에서도 시선이 따가웠다. 한 노인이 요즘 젊은 애들이라고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의 오빠가 다시 찾아왔다. 부모님께서 너를 용서하려 하셔. 민지랑 헤어지면 오빠의 제안에 지은은 못해. 그건 나를 죽이는 거야 라고 말했다. 오빠는 가족이 먼저야 라고 반박했다. 지은은 내 행복도 가족의 일부야 라고 대답했다. 오빠는 떠났지만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대학 시절 민지의 첫사랑이었던 수연이 연락했다. 민지야, 나 아직 너를. 수연의 말에 민지는 과거야. 나 지은이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은 지은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동요했다.
수연과의 관계는 가족 모르게 끝났지만 그 상처가 남아 있었다. 지은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다. 결국 민지는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수연이 연락 왔어. 지은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너 아직 그녀를, 민지는 잔이야. 너만 사랑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불신했다. 왜 이제야 말해? 두 사람은 처음으로 싸웠다. 너 날 믿지 않아?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믿지만 두려워라고 대답했다. 싸움 후 그들은 화해했지만 관계에 금이 갔다.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SNS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레즈비언 커플, 가족 파괴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렸다. 민지야, 우리 헤어질까? 그녀의 말에 민지는 안 돼,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지도 지쳤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내 선택이 옳은가? 상담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태도였다. 지은아, 엄마 이해하려 해. 하지만 힘들어. 지은은 엄마, 날 받아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대답했다. 그 방문은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민지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에세이. 동성애자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였다.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논란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게 목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지은은 걱정했다. 더 큰 시선이 쏟아질 텐데 민지는 변화를 위해선 희생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은은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정책 위반지라는 이유였다. 실은 성적 지향성 때문이었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나 이제 어떡해? 민지는 내가 지킬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 두 사람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서로를 지탱했다. 위기가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퇴원 후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지은아, 집으로 돌아와. 민지랑 끝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아빠, 못해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내 선택이 우리를 죽였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울며 집을 나왔다. 그날 밤 민지와 함께한 그녀는 가족을 잃었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나도 잃었어. 하지만 우리 둘이 가족이야 라고 위로했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지의 직장으로 찾아왔다. 민지야, 지은은 너에게 맞지 않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수연의 말에 민지는 꺼져 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지은이 목격했다. 민지야, 너 지은의 오해가 시작되었다. 수연이랑 무슨 일 있었어? 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 날 배신한 거야. 싸움은 격렬해졌다. 배신감에 지은은 집을 나왔다. 혼자 호텔에 머물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잘못됐나? 그녀는 승준에게 연락했다. 승준아, 미안해. 이승준은 지은아, 아직 늦지 않았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유혹을 느꼈다. 안정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며 포기했다. 민지는 지은을 찾으러 다녔다. 지은아, 제발 돌아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의 책 원고가 출판사에서 거절되었다. 너무 논쟁적 지라는 이유였다. 민지는 사회가 변하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친구 하나가 포기해.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조언했다. 민지는 정상이 뭐야? 라고 반문했다. 지은은 결국 돌아왔다. 민지야, 미안해. 오해했어. 두 사람은 화해했다. 앞으로 솔직하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에서 그들은 내적 갈등을 털어놓았다.
가족의 압력이 너무 커요. 상담사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사회적 반발이 커졌다. 한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가족 파괴라는 기사가 나왔다. 그들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보도되었다. 지은은 우리가 괴물인가? 라고 물었다. 민지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시위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가족과의 대면이 다시 일어났다. 지은의 부모님이 아파트로 왔다. 지은아, 민지 씨도 같이 어머니의 말에 놀랐다. 그들은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내 행복이 중요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아빠, 고마워요. 하지만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민지의 부모님도 연락했다. 민지야, 집에 와. 민지는 조심스럽게 갔다. 엄마, 아빠, 날 받아주세요. 어머니는 노력해볼게. 라고 말했다.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지는 책을 잡이 출판했다. 온라인에서 반응이 왔다. 비슷한 사람들의 지지가 쏟아졌다.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 회사였다. 그들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익명 협박 전화가 왔다. 너희 같은 게 사라져. 지은은 두려웠다. 민지야, 우리 안전할까? 민지는 함께라면 라고 말했다. 그들은 보안을 강화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그들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법적이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친구들과 LGBT 커뮤니티가 참석했다. 지은아, 민지야, 축하해. 축하 속에서 그들은 맹세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지은은 아쉬웠지만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 민지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회적 논의를 일으켰다. TV 토크쇼에 출연하며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라고 말했다. 지은은 곁에서 지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민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지은은 그녀를 돌봤다. 민지야, 쉬어. 민지는 너 덕분에 버텨라고 말했다.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가끔 방문했다. 민지 씨, 밥 먹었어? 작은 변화였다. 어느 날 수연이 다시 연락했다. 민지야, 축하해. 나 포기했어. 민지는 고마워라고 말했다. 과거를 청산했다. 지은은 이제 우리만 지라고 말했다.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그들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여전히 정티판이 있었다. 직장에서, 거리에서. 결국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로 이사했다. 조용한 삶을 선택했다. 여기서 행복하자. 민지의 말에 지은은 등 함께.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한 것이 과연 정당한가?